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퍼지는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타일. 안녕하세요, 최유리입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나흘 연속 빠졌죠. 외국인들도 옵션 만기 앞두고 현선물 동반에 파는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1%가량 장중에 추가로 더 밀리는 모습, 종가상으로도 회복을 못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기업의 실적 역시 우리 기업만큼이나 썩 좋지 않음이 증명된 하루였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는요, 전문가의 시장 보는 눈 들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이라는 코너와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시간은 1인자를 찾아라, 이렇게 두 가지 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내일장 위한 공략주도 공개하지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줘요 리치맵이라는 이름을 달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의 알토란 같은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들어보는 리치맵의 9회말 투아웃이라는 코너도 역시 2부에서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어지는 2부까지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수요 커플이 될 것 같아요. 이성대 박준남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사실 이번 주에 와서 요일별로 약간 멘토 전문가님들의 짝꿍의 변화가 있었었는데요. 이 두 분은 같으십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네. 짝이 좀 바뀌었으면이라거나 혹은 새로운 짝꿍과 한번 해봤으면. 아니요. 근데 다들 바뀌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전략 전문가 좋아하기 때문에요. 같이 하는 거 좋습니다. 가져 이렇게 더듬으세요. 거짓말은 아니고요. 예, 박진환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이제 짝꿍이 계속 같으실 텐데.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편안하고 아주 좋습니다. 예. 뭐 만인의 멘토링 이성대 전문가님. 네. 예, 요즘 잘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좋으시다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예. 편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도 두 분과 이제 수요일마다 진행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두 분이 주식 투자에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실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매일 두 분씩 총 일주일간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나름대로 짜게 될 겁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고요. 일단 매주 금요일마다 중간 집계 들어갑니다. 월간으로 해서 최종 순위를 정하게 될 텐데요. 1인자는 누구고 이어진 2인자도 누군지 저희가 한 달 뒤에 밝히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멘토링을 맡아주실 두 분 아까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이성대 전문가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합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도주 파도 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장 얘기부터 풀어가야겠습니다. 자, 어제 의외로 여기 계셨던 두 분의 또 다른 멘토님들이 내일장은 상승할 것이다, 내일장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어주셨건만 오늘 시장은 그런 전망을 모두 불식시킨 채 추가로 더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증시를 아주 깊숙이 짓누르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는 오를 수도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일 또 이 와중에 옵션 만기예요. 네. 오늘장 간단하게 정리부터 부탁드리죠. 네, 일단 오늘장 한마디로 이제 외국인들이 거대한 힘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기관들, 특히 이제 연기금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근 이제 매도를 하다가 이제 매수로 좀 돌아섰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크게 이제 올라가지는 못한, 즉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도 하고 주식 매도하면서 상당히 이제 뭔가 이제 앞으로 또 닥칠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포지션을 계속 취하다 보니까 하루 좀 의심스러운 좀 그런 날이 아니었나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선 부근에서 기관들 매수, 즉 과거에서도 보여줬듯이 1800선 부근에서 기관 매수는 지금 시장에 뭐 상당히 좀 안전판 역할을
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관의 매수 또 오늘 사실 뭐 자문사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개인의 저가 매수 1,800의 지지는 좀 될 것이다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오늘장 정리를 우리 이성대 전문가로부터는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막판에 기관의 매수 전환으로 1,820 정도는 뭐 유지가 됐었던 하루죠. 자, 박준남 전문가님, 사실 미국 기업, 특별히 IT, 뭐 AMD까지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인가 봐요, 2분기에. 예, 어플라이드 대표적인 종목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요. 머티리얼이라고 있는데 아마 2분기 어닝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실적이 좋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 어차피 실적 같은 게 많이 나오려면 일단 고용 그 실업률이 상당히 떨어져야 되는데 네. 뭐 거의 근소한 차이로 요즘 뭐 떨어져 있는데 사람이 많이 고용이 돼야 실적 같은 것도 서프라이즈도 되고 뭐 제조업 채광 경기도 살아나고 수출도 많이 될 텐데 아마 그런 쪽에 맞물려서 크게 그리고 지금 유로화가 떨어지면서 또 달러가 지금 강세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또 감안해서 실적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뭐 이제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예.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라는 얘기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아직은 더 있다. 물론 이제 유로와 맞물려서 유럽이시와 맞물려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환율도 슬금슬금 지금 다시 1,140원대더라고요. 예, 1100 오늘 보니까 뭐 얼마 전에 1,150원에서 60원 정도 됐었는데 또 40원대 보니까요. 사실 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크게 이제 앞으로 안심할 수 없는 게 일단 이렇게 수출을 우리나라가 거의 뭐 한 70, 80%를 GDP가 수출에 지금 비중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 최저점까지 내려갔을 때가 980원인가 60원. 예, 그저죠? 그렇게 됐죠. 또 얼마 전까지 이제 1,100원까지 내려가서 다시 1,160원 올라와서 다시 내려왔는데요. 지금 140원대는 우리가 그냥 안심하고 아마 세계 경쟁력에서 우리 물건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다고 네. 생각하고 아마 원화 가치가 지금은 뭐 높으니까 우리 원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수입이나 우리가 여행 같은 거나 오히려 반대로 수출 말고 수입을 했을 때는 오히려 또 여격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에 또 모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부분들의 그 환율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적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우려는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조금은 오늘은 여쭤보기가 힘이 빠져요. 왜냐면 어제 두 분 다 오를 거다 했는데 오늘 그냥 고스란히 싹 빠져가지고. 네. 자, 그래도 좀 희망을 걸어보면서 이성대 전문가의 내일장 전망을 여쭤보죠. 내일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 내일 오를 겁니다. 우와, 예,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를 것이다 전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박준남 전문가님은요? 저는 그냥 반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내릴 거다. 아니요. 의견이 같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뭐. 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의견이 내릴 것이다. 내려요. 예, 좋습니다. 자, 내일장 상승 의견을 주신 이성대 전문가님.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네. 닷새 만에 반등은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뭐 이제 전일 이제 유럽 시장이라든가 이제 미국 시장은 물론 4일 연속 밀렸지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만에 다시 반등이 나왔었고요.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오늘 정도에는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좀 외국인들 매도가 좀 생각지 않게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반등은 못 나오겠지만 연속적으로 많이 밀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방 경직성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차트 흐름상으로 이제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 삼각 수렴 상태에서 수렴이 되는 그런 지지선이 이제 18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그 사이 정도 있는데요. 네. 오늘도 이제 그 사이 부분 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 선에서는 아마도 이제 기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오면서 하방 경직성이 좀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네. 뭐 내일까지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사야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밀리면 살 준비를 오히려 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일단 내일은 옵션 만기지 않습니까? 네. 혹시나 장중의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종가상 사실 오를지 네. 내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장중의 변동성은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대부분 다 이제 좀 아래쪽으로 계속 잡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반등이 급하게 올라가기는 분명히 힘들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 발 물러서기 전까지는. 게다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이 더 클 수는 있는데 그래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장 초반이나 뭐 장 중반이나 어쨌든 밀릴 때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신데 이따가 이제 공개를 종목을 들어보겠지만 네. 어느 쪽을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갖고 있다가 네. 매수 주문을 내면 되는지요. 지난번 그 EU 정상회담 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있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때 화학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네. 근데 최근에 다시 그런 종목들이 좀 밀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재차 저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좋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밀리긴 했지만 지난번 EU 정상회담 때 이제 가치시장 상승과 함께 달려 올라갔었던 그 낙폭과대 종목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 내일 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이 좀 큰 그림을 잘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시장을 흔들면서 또 선물 시장 같이 이렇게 연동되는 가장 큰 뭐 종목은 삼성전자. 네. 이겠는데요. 삼성전자가 내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어떤 네. 큰 변화 혹은 변곡점의 주가 흐름을 혹시 예상하시는지. 일단 저는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이제 나온 이제 미국 시장의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공매도도 많이 나온다고 네. 오늘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지만 과연 삼성전자가 3분기가 과연 2분기보다 실적이 적을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3분기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3분기가 지금 진입이 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저는 그 흐름대로 분명히 이제 회사 가치대로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에는 저도 이제 연속적으로 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또 팔면은 밀릴 수도 있지만 예. 저는 하방 경직성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중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뭐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이제 성수기니까 피크가 나오겠죠. 자, 박준환 전문가님은 내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것이다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닷새연색 이제 밀릴 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 이유는. 내려갈 걸 예상을 뭐 찾는다기보다도요, 올라갈 게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EU 쪽에서도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스페인 쪽에 한 달 안에 그 300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죠. 총 네. 이제 천억 유로에서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그 경기 부양 위해서 프로젝트 채권을 발행하는 거 보면 이게 그 국채 매입을 해서 그 자본 확충을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데 시간까지 상당히 저는 그게 완성이 다 그 자본이 구제 금융이 다 됐을 때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 구제 금융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모든 게 좀 부실 채권이나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양상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아마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유럽하고 미국 지수가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네. 유럽하고 미국 지수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뭐 따로 뭐 노는 개별 주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 미국 쪽 같은 거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용 지표나 뭐 ISM 지표도 그렇고 지금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6월이 지났으니까 45일 2분기 실적이 8월 15일까지 이제 발표가 되죠. 미래하는 7월 달에 이제 많이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실적이 굵직굵직한 대기업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쪽 같은 경우에도 애플도 사실 그 삼성에 많이 밀려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미국 쪽에서도 크게 뭐 양적 완화 의사록에서 이제 곧 FOMC 또 뭐 말씀이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이 될 수도 있고 무슨 한마디가 사실 조금이라도 잘못 나오면 마치 그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것처럼 네. 뭐가 뭐 또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4일 정도, 5일 정도 또 했으니까 내일 정도 옵션 만기를 따라서 사실 여러분들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파생이 옵션 만기일 때는 큰 흐름은 없더라고요. 네. 오히려 뭐 코드로부터 위칭될 때도요. 마치 지나고 나서 지나기 전에 이미 반영을 해버린 상황이더라고요. 요즘 네.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와 또 옵션 거래량 세계 1위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되고 아마 내일은 크게 이미 지수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미리 다 반영을 했다 옵션이나 그리고 마지막은 기다리는 자에게 아무런 변화 없이 그래 주지 않겠나. 그리고 저기 그 지수 중기로 좀 말씀드리면 중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하락적으로 방향을 다시 잡았다. 그 말이 뭔 뜻이냐면 전저점 1776을 아마 1800을 깨면서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저평가 맞아요. 퍼 10 정도면 보통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저평가가 돼 있어도 세계 경기나 주변 인근들의 그 환경이 좀 지수가 받쳐줘야 어느 정도 상승을 하지 않나. 그리고 다시 한번 1800을 깰 수 있다. 예. 근데 사실 경기는 안 좋지만 부양책은 조금씩 일부 현실화되고 혹은 네. 스탠바이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데다가 유럽 문제도 전체적으로는 방향성이 해결 국면인데 그럼에도 1800을 이번에 깨면 그 의미가 확 달라질 것 근데 저 같아요.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저 메이저 업체들의 그 우리나라 수급의 이제 주체 업체가 저기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한율. 당연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나 옵션이 많이 흔들리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게 호재라면 우리나라 그것만이 또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돈을 바꿔서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에서 환차익이나 배당금이나 주가 상승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환차익에 대해서 일단 환율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아까 1140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환율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 이제 뭐 달기 먼저냐, 달걀이 그러니까 우리 먼저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있으면 8월달에 지준율을 인상을 하는데 금리가 일단 내린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중국 같은 경우 금리를 내리면 지준율을 내리고 한국에서는 최소한 인상을 하진 않겠죠. 근데 금리를 내린다는 뜻은 여러분들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봐서 우리가 금리가 좀 더 하락을 해서 아니면 동결이 됐을 때 환율이 좀 더 올라가면 진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1140원대에서는 그렇게 들어오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은 1800을 깰 수도 있으니까 중기적으로 주식 비중을 많이 안 담으시겠네요. 예, 비중 축소를 확실하게 하고요.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해드리고 아마 저는 본 전문가는 하락 진입 구간으로 다시 한번 턴을 돌렸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다르십니다. 밀리면 사자라는 의견과 중기적으로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잠시 후에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의 포트도 보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장 점검은 끝냈습니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얘기 나눠보는 1인자를 찾아라 코너 시작합니다.